자, 봐라.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증폭작용하고 스위칭작용이 있다 했지. 그래가지고 종류는 NPN형하고 PNP형하고 NPN형이 있어. 그래가지고 보자. 트랜지스터에 작용이 있다. 작용이 있는데 작용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PNP는 자, 둘 다 뭐야? PNP는 에미터하고 베이스 쪽은 무조건 전부 다 순방에 걸려야 되고 베이스하고 컬렉터 쪽은 옆방에 걸려야 돼. 그래가지고 PNP에서는 밀어주는 힘이 있단 말이야. 베이스보다 함께 자 제일 처음에 PNP에도 IE가 에미터 쪽이 전류가 IB하고 IC로 흐르는데 여기서도 이쪽으로 이걸 통과해 갖고 밀어주는 힘이 세다고 생각하면 돼. 밀어주는 힘이 세다 보니까 이쪽은 통과 안 하고 이쪽으로 통과한다고. 그래서 압도적으로 IB보다 IC가 전류가 더 많이 흘러. 근데 이제 뭐냐면 NPN형도 똑같아. 에미터하고 베이스 쪽은 순방향 전압, 베이스하고 컬렉터 쪽은 역방향 전압 그러죠. 근데 이때는 뭐냐면 이때도 IE가 이렇게 돼. IB하고 IC에서 전류가 IE로 가. 근데 여기서 컬렉터 쪽에서 전자가 대다수의 전자가 베이스 쪽으로 이동 안 하고 컬렉터 쪽으로 이동해. 그래가지고 이때도 IB하고 IC 중에서 IC가 더 많이 흘러. 이거다. 그리고 이제 봐봐. 여기에 167페이지에 처음 나왔잖아. 뭐? 증폭작용 보자. 트랜지스터의 증폭작용 보자. 트랜지스터의 증폭작용을 보면 자 167페이지에 트랜지스터의 증폭작용이야. 작용은 두 개가 있다. 트랜지스터가 개발됨으로써 컴퓨터가 크기가 엄청 줄었어. 소형화되고 성능 향상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야? 증폭작용이야. 전류나 전압을 키워준단 말이야. 알아?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의 전압을 조절하여. 그러니까 에미터하고 베이스의 전압을 조절해. 조절해서 IC로 흐르는 전류를 세게 한단 말이야. 그 전류의 세기가 증폭이 된단 말이야. IC에 흐르는 전류가 전류 세기를 크게 한다. 갖고 전류 증폭률은 전류 증폭률이 있어. 베타 있는데 전류 증폭률이야. IB분의 IC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보다는 크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증폭 원리는 봐봐. 증폭작용은 원리는 봐봐. 베타를 잡아라. 이렇게 돼. 이때 베타를 증폭률이라고 할지. 근데 베타가 100이면 이라고 하면 베타는 IB분의 IC야. 이므로 베이스의 전류가 1mA 이면 컬렉터의 전류는 100배니까
전류는 100mA야. 이게 전류 증폭률이 100일 때야. 만약에 2mA이면 베이스가 컬렉터 쪽은 200mA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 PMP야. 순방향으로 이 에미터하고 베이스는 순방향이야. 이쪽은 순방향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은 역방향이니까 이거야.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러면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야.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돼? 전류가 어떻게 흘러? 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오늘 왜 멍들이 책 샀냐? 주문을 했어요. 주문했어? 언제 온대? 내일 온대? 네. 그럼 봐라. 여기서 플러스에서 I가 흘러. I가 흐르지. 그러면 이게 여기로 가거나 IB로 가거나 두 방향이니까 IC로 오른단 말이야. 이때 그러면 이때 자, 야 뭐냐 만약에 자 IB의 전류가 1mA에서 2mA가 됐어. 그러면 얘는 플러스 1 됐지. 플러스 1 됐지. 근데 IC는 몇 배야? 100mA에서 200mA가 돼. 2배가 됩니다. 얘는 플러스 100이야. 즉 이거는 2배 됐어. 얘도. 그러면 얘도 몇 배가 된다? 2배가 되지. 근데 여기서 얘는 플러스 1밖에 안 증가하지. 근데 얘는 몇 배? 100배. 플러스 100이 증가하지. 이게 그거단 말이야. 이해됐냐? 증폭작용이야 이게. 응? 이해됐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가 있냐? 무슨 작용이 있어? 스위치 작용이 있지. 네. 스위치 작용은 봐라.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안 흐르게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논리 연산효율을 만들 수 있어. 이해되냐? 네. 베이스의 전류로 컬렉터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전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 야, 베이스의 얘는 베이스의 전류를 조절해. 컬렉터의 전류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 뭐냐면 이런 거야. 잡아라. 스위치 작용에서 이런 거야. PMP 여기다 전류계 전류를 설치해. 스위치 설치. 플러스 마이너스. 많이 붙여야 되겠다. 여기다 또 전류 설치. 여기다도 전류 설치.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에미터고 얘가 베이스고 얘가 컬렉터야. 그러면 자 스위치를 열면 야 이쪽은 전류가 흘러 안 흘러? 흘러요.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안 흐르지. 봐봐 첫 번째 스위치를 열지. 네. 열면 어떻게 돼? 왼쪽에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이쪽은 전류가 안 흘러. 네.
닫혀 있으니까. 왼쪽에 전류가 안 흐르고. 야, 오른쪽은 어떻게 돼 있어? 역방향으로 연결됐단 말이야. 전류가 흘러간다. 안 흘러버려. 이때는 봐봐. 지율아, 여기 열어져 있지. 그러면 이쪽은 전류 안 흘러. 근데 이쪽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올라야 되지. 근데 N형하고 연결돼 있잖아. 서로 반대하고 연결돼 있지. 전류 흘러나? 안 흘러. 그러니까 전체가 안 흘러. 이때는. 근데 스위치를 연결하지. 스위치를 연결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 스위치를 닫으면 누굴 또 잃어버렸대? 뭐요? 누구를 잃어버렸대? 그거 나오잖아. 누구 찾는 사람 있을 때 이거 오잖아. 맞아요. 그지? 과학 이론식을 쳤어. 스위치를 닫으면 어떻게 돼? 이때는 전류가 흘러가요. 봐봐.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는 순방향 연결되어 있지. 스위치를 닫지. 스위치를 열었을 때는 여기도 전류 안 흐르고 여기도 전류 안 흐르고 여기도 전류 안 흐르고. 근데 스위치를 닫지. 네. 닫지. 그럼 여기 전류 흘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전류 흘러. IE가 흘러. IE가 또 어디로 흐르냐? IB하고 어디로 흘러? IC로 흘러. 그러니까 이때는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흘러. 즉 스위치를 닫으면 베이스에 전류가 흐르게 하면 모든 곳에 전류가 흐른다. 그래가지고 봐봐. 스위치를 열면 이걸 일로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1, 0이 돼. 스위치 작용이 있어.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논리 연산 회로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냐? 예. 그래가지고 트랜지스터의 원료는 작용은 두 개가 있다. 증폭 작용하고 스위치 작용이 있다. 그래가지고 봐봐. 증폭 작용은 미세한 전기적 변화를 커다란 전기적 변화로 바꾸는 작용으로 일반적으로 작은 진폭의 전류를 큰 진폭의 전류로 바꾸지. 자 봐봐. 베이스 쪽은 2배를 했어. 그러면 얘가 2배만 되지. 1에서 2로 된단 말이야. 근데 컬렉터 쪽은 뭐야? 이 컬렉터 쪽은 베이스 쪽의 전류를 세게 바꾸니까 얘는 뭐야? 2배 되는데 100이 커져. 얘는 1이 커지고. 이게 증폭작용이잖아. 이해됐냐? 네. 그리고 밑에 봐봐. 트랜지스터에 스위치 작용이 있다. 응? 스위치 작용은 뭐냐? 자, 봐라. 베이스의 전류로 컬렉터의 전류를 제어할 수 있으므로 이 성질을 이용하여 트랜지스터를 디지털 회로에서 신호 1 전류 흐름과 신호 0 흐르지 않음을 조절하는 스위치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고 연결 안 하면 전류가 안 흘러. 1과 0으로 구분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스위치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봐봐. 167페이지에 탐구 자료 좀 봐봐. 트랜지스터에 증폭작용이 있다. 그럼 그림과 같이 회로를 구성한다. 스위치 A를 갖다가 연결했다. 연결하지. 그럼 어떻게 되냐? 연결하니까 에미터 쪽에 전류가 흐르지. A로 연결하면 봐봐. A로 연결하면 그렇지? 전류가 흐르지. A건 B건 스위치만 연결하면 전류 흘러. 그리고 그랬을 때 A 연결했을 때 컬렉터 전류 IC를 측정했다. 그리고 스위치 S를 B에 연결했을 때 전류 IC를 측정했다. 차이는 뭐야? 저항의 연결의 차이지.
저항이 A 연결하면 100kΩ이고 B에 연결하면 200kΩ이야. 그러면 A에 연결하면 IC의 전류는 어떻게 되니? 150 마이크로 암페어야. 그리고 B에 연결하면 75 마이크로 암페어야. 야, 실험에서 사용된 트랜지스터는 야, 에미터 쪽으로 전류가 나오지. 네. 야, 에미터 쪽으로 들어가면 뭐야? PMP야. 이게 봐봐.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베이스로 들어가지. 들어가지. 그러면 얘는 뭐야? PMP야. 근데 얘는 반대로 나오지. 나오면 뭐야? MPN형이야. 이해됐지? 갖고 얘는 이 실험에 사용된 트랜지스터는 MPN형이다.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순방향 걸어주고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는 뭘 걸어준다? 역방향을 걸어줘야 돼. 이해됐냐? 네. 그러면 보자. 에미터하고 베이스 쪽에는 그렇지. 이게 순방향 걸어줘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전류가. 네. 그럼 보자. 야, S를 A에 연결했을 때 SB는 얼마냐? 200. 네. 야, 전류는 뭐야? 전류는 뭐야? 1.5. 아니야. IB지. IB를 물어보는 거야. IB는 뭐야? 전류분의 저항분 R분의 V지. 저항이 A를 연결하면 100kΩ이지. 네. 그리고 1.5V냐? 전압이? 네. 1.5V. 1.5V야. 그러면 얘는 킬로니까 얼마냐? 10의 3승이지. 그러면 10의 5승이란 말이야. 5승분의 1.5지. 네. 그러면 10의 5승이니까 밀리미터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야. 마이크로가 얼마냐? 10의 마이너스 6승인가? 1불. 6승이야. 이렇게 얘는 뭐야? 100kg ohm이니까 얼마냐? 그렇지. 10의 6승이 되려면 여기다가 양변에 10회를 곱해주지. 그러면 이게 6승이 되잖아. 네. 그러면 얘가 이제 15 마이크로가 암페어가 되는 거지. 야, 10의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야. 그러니까 5승이었지. 위에다 10을 곱해줘. 양변에다. 그러면 얘가 10의 6승이 되잖아. 네. 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니까 얘는 15가 되지. 그러니까 15 마이크로 암페어야. 이해됐지? 근데 SB를 갖다가 이제 B에 연결하지. 그러면 IB는 200kΩ ohm이니까 1.5V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1.5 곱하기 10이니까 얘는 7.5 마이크로네. 이렇게 되네. 이해됐지? 네. 그러면 봐. 자, 그래서 S를 A에 연결할 때와 B에 연결할 때 모두 IB와 IC는 일정한 비율을 유지한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냐? 둘 다 몇 배가 됐어? 야, 이때 IB가 이거고 IC는 얼마니? IC는 얼마야? 150 마이크로 암페어잖아. 네. 이때는 IC가 150 마이크로 암페어. 얘는 75 마이크로 암페어. 그러면 증폭력이 몇 배니? 10배지. 베타는 15분의 150이니까 10배예요. 둘이는
일정한 비율로 이게 증폭률이 10배지 둘 다. 네. A에 연결하건 B에 연결하건 이해됐지? 네. 그리고 넘겨봐. 이제 자 뭐냐면 이제 바이어스 전압의 결정이야. 바이어스 전압의 결정이다. 네. 봐봐. 바이어스 전압의 결정. 바이어스는 뭐가 있냐면 바이어스 전압이 걸리지 않을 때하고 바이어스 전압을 걸었을 때야. 두 가지 상태다. 그럼 봐봐. 저 바이어스 전압은 봐라. 뭐가 있냐면 자 트랜지스터의 동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에미터와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걸어주는 전압을 우리는 바이어스 전압이라고 해. 네. 그러니까 이 바이어스 전압은 트랜지스터의 동작을 갖다가 원활하기 위해 걸어주는 VEB하고 VCB를 뭐라 그래? 우리는 이걸 바이어스 전압이라고 해. 네. 근데 야 바이어스 전압이 걸리지 않을 때는 자 어떻게 되냐? 바이어스 전압이 걸리지 않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뭐냐면 이렇게 첫 번째. 자, 이렇게 돼.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네. 여기만 걸렸다. 여기만 걸렸다. 네. 그러면 에미터하고 컬렉터에서 베이스야. 근데 이때는 입력 신호가 있어요. 이거. 근데 자, 자, 바이어스 전압이 걸리지 않을 때는 스위치 작용에 의해서 얘는 스위치 작용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부분이 날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출력인데 입력 신호인데 출력 신호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부분이 날라가고 이렇게 되고 바이어스 전압이 걸리지 않을 때는 봐라. 입력 신호에 플러스 쪽 신호에만 반응하여 마이너스 쪽 신호는 안 나온다. 그 교류 형태의 신호에서 스위치 작용 때문에 마이너스 부분에는 컬렉터 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플러스만 전류가 흘러버린다. 하고 정류 작용하고 똑같이 나버려요. 플러스만 통과하고 마이너스는 날아가 버려요. 근데 만약에 바이어스 전압이 걸리지. 바이어스 전압이 걸리면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안 걸렸지, 얘가.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걸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 얘는 바이어스 전압이 걸리면, 자, 마이너스 부분도 출력 신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입력 신호가 이거야. 출력 신호도 똑같이 이거야. 입력 신호도 이거고 출력 신호도 이거야. 출력 신호도 이거야. 똑같이. 이렇게 된다. 즉, 자, 바이어스를 가한다는 거는 PN 접합 다이오드에 직류 전원을 가는 거야. 그래갖고 순방향 바이어스는 전류가 흐른다. 응? 그래갖고 봐봐. 자, 바이어스 전압을 걸었을 때는 야, 봐라. 적절한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주면 모든 신호가 증폭되어 출력이 된다. 만약에 베이스의 진폭이 0.2V인 전압을 공급할 때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2V의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주면 1.8에서 2.2 전압으로 신호가 증폭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적절한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주면 이거지. 봐봐. 베이스의 진폭이 0.2인 전압을 공급할 때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2V의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주면 전압이 1.8에서 최대 2.2까지 나온다고. 0.1 뺀 거하고 0.1 더한 거까지 나온다고. 증폭이 된다고. 이해됐냐? 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 전압 분할이 있지. 전압 분할이 있는데 전압 분할은 뭐냐? 저항을 이용해서 전압을 나누는 거야. 원래 야, 전압은 어떻게 돼야 돼? 다 쓰고 몇 볼트로 들어와야 되냐? 들어올 때는 0볼트로 들어와야 돼. 네. 근데 이렇게 여기에 봐봐. 전압 분할은 이거야. 이거야. 원래 얘가 R1이야. 얘가 R2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가 V야. 얘가 R1이야. R2야. 그럼 전류가 얘도 여기가 I가 흘러. 그럼 여기가 I1, 얘가 I2지. 그러나 한 길이기 때문에 이때는 전류 세기가 변화 없지. 네. 근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1이야. 그러면 얘가 4V였어. 근데 저항이 똑같대. 그러면 여기에 4V에서 2V로 돼. 2V의 전압을 걸려. 그리고 여기에 또 2V에서 0V가 돼. 그러니까 여기에 V2가 걸리는 거지. 이해됐지? 네. 그러면 이 저항의 크기를 조절하면 야, 여기서 전체 전류는 뭐 구할 수 있지.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되니? 야, 전체 전류는 뭐야? 저항을 구해야 되지. 저항으로 구하지. 전체 전류는 저항은 R1 플러스 R2지. 그리고 I는 R분의 V잖아. 그러면 R1 플러스 R2분의 V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네. 그리고 자, 그래가지고 저항값이 R2인 곳에 흐르는 전류는 I로 똑같아. 그러면 따라서 이때 R2인 곳에 전압은 뭐야? V2는 어떻게 돼? V는 IR이잖아. 네. 자, 봐봐.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전류의 색은 다 똑같잖아. 여기서. 네. 이므로 R2인 곳에 전압 V2는 V2는 I 곱하기 R2지. 그러다 보니까 I가 얼마야? R1분의 R2 플러스 V란 말이야. 그리고 곱하기 R2야. 이렇게 된다.
V2가. 네. 이해됐냐? 네. 그러면 야 R1과 R2의 크기를 조절하면 야 V를 갖다가 이게 그렇지 V를 조절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냐? 네. V2를 조절하면 원하는 V2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전압 분할이야. 그리고 바이어스의 전압 결정은 여기서 자오라 저항을 이용하여 전압 분할로 바이어스의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거야. 봐봐. 전압 분할을 이용하여 바이어스의 전압을 결정할 수 있다. 전류를 증폭하기 위해서는 베이스에 연결된 바이어스 전압 VB가 필요하다. 근데 바이어스 전압 VB는 전압 분할을 이용해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대. 어떻게? 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대. 뭐냐면 여기가 베이스 쪽이 그러니까 VB는 R1분의 R2 플러스 R2 곱하기 VC로 구하면 돼. 응? 네. 이렇게 구하면 돼. 뭐냐? VB는 R1분의 R2 분의 R2 곱하기 VC로 구하면 돼. 이해됐냐? 네. 그러면 여기 169페이지 한번 풀어봐. 여기. 아씨. 잘 불러. 저도. 응? 저도. 5시 아닙니다. 좀 쉬고 해라 그러면. 네. 이거 못 푸는 거야? 안 풀었어요. 어려운 거 아닌데? 발견을 못했어요.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는. 자 보자. 그 다음 어디 펴냐면 이제 축전기 펴봐. 축전기 펴봐. 축전기 봅시다. 봐봐, 축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야. 축전기와 전기 용량이 있다. 축전기하고 전기 용량이 있다. 축전기하고 전기 용량이 있는데, 자 봐봐. 첫 번째 축전기를 보자. 축전기는 말 그대로 전기 에너지를 모으는 장치야. 네. 자, 두 금속판을 마주보게 하고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 즉,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렇게 평행한 두 금속판을 갖다가 마주보게 해. 갖고 여기다가 전하를 모아. 갖고 전하를 모아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거야. 이 표시는 이렇게 패러드에서 이렇게 표시한다. 축전기는. 갖고 그러잖아. 우리가 축전기에 의해서 충전을 할 수 있고 방전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충전과 방전이 있다. 네.
충전은 뭐야? 자, 금속판에 전하가 저장되는 과정, 즉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 그리고 방전은 금속판에서 저장된 전하가 빠져나가는 과정,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 그러니까 야, 축전기가 우리 충전기야. 충전기야. 아까 우리가 옛날에 뭐 충전기에서 전화를 갖다가 이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잖아. 그리고 쓰면 이제 사용하면 이제 방전이 되는 거야.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야. 근데 이때 자, 평행한 축전기는 금속판 두 개를 갖다가 일정 간격을 두고 서로 평행하게 마주보도록 만든 축전기야. 그리고 야, 평행판에서 이게 축전기는 평행한 평행판 축전기야. 일반적으로. 축전기고, 이때 이제 평행판 축전기의 충전은 어떻게 시키냐? 이렇게 시키는 거야. 뭐냐면 여기다가 우선 두 금속판에 뭘 연결해? 전지를 연결해. 네. 전지를 연결하면 두 판 사이에 전이차가 전지의 전압과 같아질 때 이제 어떻게 돼? 두 금속판에 뭐가 보인다? 전하가 보인다. 즉 이렇게 전지를 연결해. 전압이 V. 그리고 이걸 연결하면 스위치를 이제 키면 어떻게 돼? 이 평행한 두 금속판에 전하가 보여. 이렇게 모여. 그러면 봐봐. 여기에 플러스가 보이고, 이제 봐봐. 두 금속판에 전지를 연결하고 두 판의 사이에 전이차가 이제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가 전압과 같지.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모이는 거야. 이제 두 금속판에 전하가 보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여기에 전기장이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에 플러스 전압, 여기에 뭐가 보여? 마이너스가 보여. 이렇게 되는 게 그리고 충전 후에는 뭐 어떻게 돼? 이제 만땅 충전되면 다 스위치를 닫으면 금속판 A에 플러스 전하가 금속판 B에 마이너스 전하가 대전된다. 즉 플러스 극에는 플러스하고 연결된 쪽은 플러스 전하가 보여.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가 연결된 곳은 마이너스 전하가 보여. 대전된다. 그러고 나서 두 금속판 사이에 전이차가 전지의 전하가 같아질 때까지 전하가 이동해. 그래갖고 그 각 금속판에는 같은 양의 전하가 분포한다. A에 플러스 Q가 저장되면 B에는 마이너스 Q가 저장되네. 정전기 유도에 의해 같은 양만큼의 전하가 대전된다. 그리고 스위치를 열어도 금속판의 전하는 전기력에 의해서 그대로 저장된다. 봐봐. 세 번째는 스위치를 열었지. 근데 전기력이 작용하니까 이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니까 얘들이 묶여있어. 이해됐냐? 그 다음 봐봐. 이제 세 번째 평행한 축전기의 특징이 있다. 평행한 축전기의 특징이 있어. 특징은 얘는 봐. 첫 번째, 자
야 평행하기 때문에 야 얘가 뭐야? 축전기 내부는 균일한 전기장이 생긴다. 어? 평행하기 때문에 균일한 전기장이 생겨. 네. 그래가지고 형성되고 야 금속판에 나란하게 뭐다? 등전이면이 형성된다. 이렇게 여기서 얘하고 나란하게 여기는 전이차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똑같아. 이렇게는 똑같단 말이야. 그리고 금속판에 나란하게 등전이 면이 형성된다. 전기력선의 수직이므로 전이면과 등전이면은 전이가 같은 면이다. 그리고 야 플러스로 대전된 금속판이 마이너스로 대전된 금속판보다 전이가 높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얘가 높기 때문에 플러스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전기력선이 형성되는 거지. 그리고 전기 용량이 있어. 전기 용량은 이제 봐라. 전기 용량은 두 번째. 전기 용량은 얼마만큼 전하를 모을 수 있는가 양이야. 축전기에 축전기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물량이야. 전기 용량은 축전기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양을 갖다 나타내. 네. 그러면 이때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을 Q라건데 Q라 그래. 그럼 보자. Q는 뭐라? 자, 뭐에 비례한다? 금속판의 전이차에 비례한다. 어? 야, 그래가지고 Q는 뭐에 비례? V 전이차에 비례. 근데 이걸 갖다가 늘로 만들기 위해 비례상수 C를 쓴 거야. 그래서 Q는 CV다. 비례상수 C를 축전기의 용량이라고 하고 단위는 페럿이다. 즉 전기 용량이 클수록 같은 전압에서 더 많은 전하를 갖다가 저장할 수 있다. 이해됐지? 네. 그리고 이때 평행한 금속판에서 내부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 두 금속판 사이에 걸린 전압에 비례하고 당연히 그리고 거리에는 반비례하지. 그러니까 이때 걸리는 전압 봐봐. 자, 평행한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이다. 전기장은 뭐에 비례한다? 당연히 전이차에 비례하고 뭐에는 반비례.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그래갖고 단위는 V/m다. 그래가지고 이때 세 번째 이제 봐봐. 이건 어려운 거 없어. 세 번째 보면 평행한 축전기의 전기 용량 C는 뭐에 비례? 당연히 뭐에 비례? 여기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축전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당연히 뭐에 비례하는 거야? 이게 D고 이게 단면적 S야. 그러면 여기에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금속판이 넓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많이 모이겠지.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넓으면 넓을수록 그리고 전기력이 가까이 있을수록 세게 작용하니까 많이 모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에 비례? 전하량, 전기 용량은 뭐에 비례? 야, 면적이 넓을수록 많이 모을 수 있잖아. 그리고 이 간격이 두 평행 금속판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전기력이 세게 작용하니까 어떻게 돼? 더 많이 모을 수 있지. 그러니까 거리는 반비례. 따라서 전기 용량은 야 여기에 비례함수 입실론을 써가지고 E는 이렇게 돼. 하면 돼. 쓰면 돼. 이해됐냐? 봐라. 하고 이 엡실론은 유전율이라고 해. 유전율. 얘는 네. 유전율이라고 해. 하고 이 유전율은 뭐냐? 엡실론은 유전율은 뭐냐? 유전체, 절연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의 분극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는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야. 네. 유전율은 어디서? 유연체. 이게 정전기 도체에서는 뭐가 일어나니?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 근데 그 유전체에서도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유전 분극이라고 그래. 유전 분극. 전자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얘는 전자가 치우치는 거야. 최대한. 이렇게 뭐 도체는 뭐가 있어, 얘들아? 자유전자가 있지. 자유전자가 직접 움직여갖고 대전을 시켜. 근데 이 절연체, 유전체는 자유전자는 없지. 뭐만 있어? 속박전자만 있어. 속박전자가 최대한 치우쳐. 그게 따라, 전기력에 따라 그 정도 되는 즉 유전체에서 절연체지. 네. 플러스 극과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분극되는 정도. 야, 얘는 뭐밖에 없다 했어. 속박전 자유전자는 없어. 이게 야 여기가 플러스 있으면 속박전자들이 이쪽으로 치우쳐. 다 이쪽으로 치우쳐. 이쪽으로 치우쳐. 이게 유전 분극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 그러면서 여기가 플러스를 띄고 여기가 마이너스를 띄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 이게 분극이 되는 정도. 이게 유전율이야. 봐라. 거기 나왔지. 자, 유전체, 절연체에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거다. 네. 그 유전체의 종류에 따라 틀리다. 유전율이 클수록 유전 분극이 잘 일어난다. 네. 옆에 봐라. 유전 분극은 외부 자기장에 의해 유전체를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 내에 전하가 분극되는 현상. 플러스 전하는 전기장 방향으로, 마이너스 전하는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유전체는 전기장을 가했을 때 유전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물질을 유전체라고 한다. 유전체는 전기장을 가해줬을 때 뭐가 일어난다고? 유전 분극이 일어나는 물체. 봐봐. 밑에 그림 보면 자 외부 전기장이 없을 때는 전기 쌍극자가 무질서하게 변해. 근데 야 외부 전기장을 가해줬을 때 전기 쌍극자가 전기장의 방향으로 정렬한다. 야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정렬한다. 이때 그러다 보니까 평행한 축전기에다가 전기장을 걸어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 봐라. 자 뭐가 보이냐면 야 외부 전기장은 봐라. 두 금속판 판에 쌓인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에 생기는 전기장을 갖다가 외부 전기장이라고 그래. 그리고 전기 쌍극자는 쌍극자의 정렬에 의한
전기장을 이 다시라고 그러고 외부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고 축전기의 내부 전기장의 세기는 유전체에 의해 유전체가 없을 때보다는 작아진다. 봐봐. 축전기 내부는 봐라. 얘는 봐봐. 유전체가 왼쪽 두 개는 유전체가 있을 때야. 유전체가 있을 때고 외부 얘는 마지막 거는 유전체가 없을 때야. 뭐 평행한 축전기만 금속판만 있을 때. 그러면 누가 더? 자, 유전체에다가 외부 전기장을 가해주지 않으면 유전체가 무질서하게 배열되지. 근데 외부 전기장을 가해주면 유전체가 유전부구 현상이 일어나고 일렬로 정렬이 돼. 근데 유전체가 없을 때는 얘도 내부 전기장은 생기긴 생기는데 유전체가 있을 때보다 더 적게 생겨. 이해됐냐? 그러면 외부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야. 그리고 마이너스는 어느 쪽으로 생기니? 플러스 쪽으로. 그리고 플러스는 어느 쪽으로 생겨? 마이너스 쪽으로. 이게 쌍극자에 의한 정렬에 의한 전기장이야. 그리고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는 유전체에 의해 생긴 전기장이 보다는 작다. 이해됐지? 그리고 보자. 옆에 유전상수가 나와있다. 유전상수는 비유전율 뭐라고 그러면 K야, K. 진공의 유전율에 대한 유전체의 유전율이다. 이거는 입실론 제로분의 진공의 유전율분의 유전체의 유전율이고, 그 다음 유전체와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진공일 때 전기 용량을 C0로 하면 유전체를 넣었을 때 전기 용량은 입실론 D분의 S인데 K 곱하기 C0다. 그리고 자, 축전기에 극판사에 유전체를 넣으면 유전체의 비주전율에 비례하여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증가한다. 그 다음 이제 축전기 연결 보자. 축전기 연결 봐봐. 축전기 연결은 봐라. 자, 축전기를 첫 번째 직렬 연결해봐. 이렇게 연결해봐.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했다. 그러면 여기에 V고 여기에 C1이 뭐야? 여기 C2야.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그러면 이때 전하량을 Q 플러스, Q1 플러스, Q2 플러스. 여기에 전하량을 플러스 Q2, 마이너스 Q2. 그럼 이때 봐라. 전하량은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은 전체 전하량하고 어떻다? 똑같다. 그래갖고 Q는 뭐하고 같다? Q1, Q2. Q는 CV잖아. Q는 CV니까 여기에 전하량이 왜 그러냐면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전하량은 똑같아. 보이는 전하량은. 그리고 전압은 뭐야? Q는 CV지. V는 C분의 Q다. 따라서 고로 어떻게 돼? V1은 C1분의 Q1인데 어디서나 같으니까 C1분의 Q야. V2도 C2분의 Q2인데 어디서나 같으니까 C2분의 Q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때 전압은 더해주면 되니까, 걸리는 전압은 더해주면 되니까 어떻게 돼? V는 V1 플러스 V2. 따라서
C1분의 V, 아니 Q C2분의 Q야. 따라서 이거는 뭐야? Q는 Q 곱하기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이야. 따라서 이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Q가 또 이걸 갖다가 나눠주지. 야 봐봐, 이걸 나눠주지. 네. Q를 나눠주지. 네. 그러면 Q분의 V야. Q는 CV잖아. Q는 CV야. 네. 그러면 C는 뭐야? Q는 CV지. 네. 그러면 얘가 C는 뭐야? V분의 Q지. 예. 근데 얘는 지금 요 Q분의 V지. 네. 그러니까 얘가 C분의 1이 됩니다. C분의 1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이 돼. 직면하게 되는 전기용량이. 봐봐. 여기서 나눠주잖아. Q분의 V잖아. 그러면 Q분의 얘를 나눠주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근데 야 C는 V분의 Q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됩니까? 따라서 C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냐? 그 다음 병렬 연결을 보면 묶어서 연결한단 말이야.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면 돼. 이렇게 축전기를 묶어서 연결해. 이렇게 연결한다. 이렇게 연결해. 그러면 야 전하량은 나뉘어가겠지. 네. 나뉘어간단 말이야. 이때 얘가 Q1 그렇지. Q1이고 얘가 C1이네. C1이고 얘가 Q1 플러스 Q2 플러스 마이너스는 Q1 마이너스 얘가 C2고 이렇게 모였죠. 이렇게 모였대. 그러면 이때 봐라. 어떻게 되냐? Q1은 C1 플러스 V지. V1이지. Q2는 C2 V2야. 그러면 Q는 자, 근데 여기서 뭐를 일정하냐 얘들아? 뭐는 일정하냐? 야, 병렬 연결 때 뭐 일정해? 야, 직렬 연결 때는 전류 일정해. 그러니까 전하량이 일정해. 응? 야, 전류가 일정하니까 전하량이 일정해. 근데 병렬 연결 때는 뭐가 일정해? 전압이 일정해. 그러다 보니까 얘가 C1 V가 되고 Q2는 원래 C2 V2인데 C2 V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가 일정하다고 원래? 전류가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하량이 일정한 거야. 네.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일정해? 방향을 결정. 전압이 일정하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Q는 Q1 플러스 Q2야. 따라서 Q1은 C1 V, C2 V야. 그러면 얘를 묶어버리면 V 곱하기 C1 플러스 C2야. 그러면 따라서 종합하면 V분의 Q가 얘가 C란 말이야.
방향을 걸 때는 전기 용량은 더해주면 돼요. 직렬을 걸 때는 C분의 1은 C0분의 1 플러스 C2분의 1이네. 이해됐냐? 됐어. 그리고 봐봐. 이제 축전기에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단 말이야. 이때 축전기에 저장하는 전기 에너지 보자. 축전기에 전기 에너지 보자. 축전기의 전기 에너지 봐봐.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전지는 축전기에 새로운 전하를 충전시키기 위해 극판에 전하가 충전하면 되면서 전기력에 대해서 일을 한다. 그리고 전지가 축전기에 해준 일이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된다. 봐봐. 전지는 축전기에 새로운 전하를 충전하기 위해 극판에 전하가 충전되면 전기력에 대해서 일을 한단 말이야. 충전된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청력, 그리고 전지가 축전기에 해준 일이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돼. 그러면 이때 축전기에 두 금속판 사이에 걸리는 전이차는 Q는 CV요. 전이차는 V는 C분의 Q야. 네. C분의 Q다. 이때 전이차는 축전기에 저장되는 뭐에 비례한다? 전이차는 전환량에 비례한다. 그러면 봐라. 이때 따라서 전환량에 비례하는데 이때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따라서 봐봐. 이렇게 된다. V하고 Q는 무슨 관계? 전이차하고 전환량은 무슨 관계? 비례야. 비례하다 보니까 이만큼이 봐봐. 전지를 이용하여 전기 용량이 C인 축전기를 충전한 동안 전이차 V는 C분의 Q이므로 전하가 이동하기 전까지는 0이었다가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형태로 증가한다. 갖고 아랫부분의 넓이가 만약에 얘가 VQ면 아랫부분의 넓이가 2분의 1 VQ가 돼. VQ가 돼. 이때 그리고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넓이가 2분의 1 QV는 축전기에 0에서 Q까지 전하를 충전한 동안 한 일에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로 된다. 따라서 일은 뭐야? 일은 뭐야? Q 곱하기 V야. Q 곱하기 V인데 얘는 평균이고 이 실제 일은 2분의 1 VQ야. 2분의 1 V 대신에 뭘 집어야 돼? Q 대신에 CV를 집어야 돼. 따라서 2분의 1 CV의 제곱도 되고 Q 대신에 V 대신에 C분의 Q를 집어야 돼. 따라서 2분의 1 C분의 Q의 제곱도 돼. 이렇게 된다. 일이 빈넓이가 그리고 축전기의 활용은 봐라. 축전기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다. 축전기의 두 금속판에 도선의 등을 연결하면 전하가 방전되면서 일을 한다. 뭐 사진기의 플래시, 그 다음 텔레비전과 같은 전기 제품. 봐봐. 컴퓨터의 키보드도 누르는 게 축전기의 원리야. 축전기야. 키보드도 눌러지는 게 컴퓨터 키보드도 글자판에 부착된 움직이는 금속판과 고정된 금속판 사이에 유전체가 들어있다. 원래는 글자판을 누르면 축전기의 두 금속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전기 용량이 증가해. 그러면서 이 변화를 컴퓨터가 인식하여 글자가 입력되는 거야. 그리고 터치 스크린도 축전기를 이용한 거야. 봐봐. 두 투명 전극에 코팅된 두 장의 전도성 유리가 겹쳐진 구조다.
갖고 전기 전도율이 좋은 유리야. 유리에 전압을 걸면 걸어 표면을 충전한다. 위쪽 유리 표면에 손가락을 대면 저장된 전자가 접촉 지점으로 끌려와서 스크린 표면에 전압이 변하면서 센서가 감지하는 거야. 그리고 콘덴서 마이크도 그러고 가변 측정기, 카메라 플래시, 자동 제세동기도 이 측정기의 원리다. 네. 이해됐냐? 오늘 여기까지 해. 학원을 가야 돼요. 어디를 가야 돼? 국어 먼저. 갑자기? 어, 빠졌냐? 제가 빠진 게 아니라 친구가 빠져서 수업을 안 했거든요.